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이사 데스크 김주희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2년 만에 순천은 생태도시의 메카로 지역의 대표에서 국가대표로 우뚝 서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또 박람회 개최 1년 만에 100년 성장의 동력 순천만 정원으로 탈바꿈한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대한민국 최초 국가정원 1호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MBC 토론이사 데스크에서는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을 앞둔 순천만 정원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정원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순천의 미래에 대해 의견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김장군 안전행정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대 산림자원학과 김준선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최된 지 2년이 지났는데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정원에 대한 인식도 그동안 많이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도시가 급속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정원에 대한 그동안의 관심이 있었는가 하고 되묻고 싶습니다. 우선 살기에 바빴고 또 도시 발전에 따른 녹지 공간이 부족해서 1980년대 이후에는 녹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다만 당시의 녹지에는 정원이라기보다는 공원, 즉 국가나 공공 부분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수요자의 만족도는 고려하지 않는 이런 공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치러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는 도시에서 정원의 가치와 기능을 재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정원 문화와 정원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급증했고 그 속에서 참여형 작은 정원을 만들고 즐거움을 찾는 정원 문화가 태동하게 됩니다. 아직은 조금 멀긴 하지만 새로운 창조 경제의 모델로 자리를 잡았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국제정원 박람회가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인데요. 440여만 명이 찾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매우 성공적인 국제 박람회로 이렇게 꼽히고 있지만은 초반에 운영 미숙 그리고 준비 부족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보다 완벽한 순천만 정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그 박람회 기간을 통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일시에 주말에 많이 이렇게 관람객들 오다 보니까 그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동안 한 2년여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성숙 기간을 가져가지고 지난해 4월 20일부터 연구 개장을 하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로드맵을 지금 마련하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람회 개최 2년째이자 국가정원 지정인 올해가 국가정원 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순천만 정원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최근에 주말로는 한 10,000명에서 한 40,000명 사이로 오시거든요, 매일. 오신 분들이 지난번 박람회 때 다녀가셨던 분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참 좋아졌다. 갈수록 그 가치가 좋아지고 있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네. 저희 시에서는 그게 만족하지 않고 다시 올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몇 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힐링, 그다음에 헬스 투어리즘, 그다음에 일부 시설, 그중에서 장독대 정원이라고 새로운 상품을 지금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찾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제정원 박람회 때 있었던 그 정원들은 다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그들이 지금 전체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그 외국 국가가 한 11개 국가가 지금 참여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 포함해서 했을 때 그 국가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수선을 해가지고 네. 재개장을 해갖고 작년 4월 20일 재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고 예. 다만 부분적인 것만 좀 저희들이 보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지난 월요일이었죠. 4월 20일이 정원의 날 선포식이 있었는데요. 정원의 날 어떤 의미입니까? 예,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이제 정원 문화를 선도를 하고 또 정원 문화의 중심지로 순천이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또 정원 산업 육성에 있어서 중심지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김준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이건 순천시에서 이제 조례로 지정을 해서 4월 20일을 정원의 날로 지정을 한 건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짐을 하거나 기념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정원의 날을 지정을 하고 그 정원의 날 지정을 통해서 우리 순천이 정원 산업과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일종의 다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날이 행사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실제적인 정원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 도시로 이렇게 자리매김해 나가는 뭐 다짐을 이런 대내적으로 알리는 뭐 그런 기회가 됐다.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걸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예, 예. 순천만 정원 같은 경우는 여수 박람회든 다른 국제 정원 박람회장과 비교해서 사뭇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정원의 특성상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이런 가치가 올라가는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천만 정원의 그동안 가치 성장과 앞으로의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순천만 정원이 이제 정원으로도 영구 그 개장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각종 꽃나무라든지 이런 식생들이 이제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면서 더 그렇게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순천만 정원 박람회가 그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보완 또 보존하는 그리고 조성하는 그런 박람회가 됐기 때문에 다른 박람회하고는 뭐 큰 차별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후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큰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이렇게 성과도 성과지만은 올 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순천만 정원하고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이 통합 운영이 이렇게 됐는데요. 현재 운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성과로 이어지고 있나요? 먼저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어요.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은 그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순천만은 말 그대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가치 있는 습지고요. 순천만 정원은 지속적으로 가꾸고 다듬어야 될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천만 정원과 순천만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뭐 통합해서 하고 있지 않냐는데요. 예. 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 뭐랄까 합칠 수도 없고 합해서도 안 되는 그런 기능적인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조례 등을 통해서 그 입장료 시스템만 개선해 갖고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입장료를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여러분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순천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세계 5대 연안 습지, 그리고 람사르 등록 습지로 보존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만 보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순천 시민, 그다음에 환경단체, 전문가, 언론인들에 의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순천만이 잘 보존되고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순천만 보호를 위해서 순천만 정원이라는 장소가 처음으로 태동이 됐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양쪽으로 통합 징수, 입장료 징수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순천만을 더 많이 찾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환경단체들의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찾아보니까요, 전체 그 입장객 수를 보니까요,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이 한 50대 50으로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순천만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조금 감소했고, 다만 순천만 정원을 찾는 사람들은 확실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예. 뭐 수치로 하면은 몇 % 정도나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줄었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만 찾은
예, 관람객들이.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대신 순천만 보존을 위해서 최근 예약제도 시행을 했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약제라는 것은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훼손이랄지 특히 그게 식생이랄지 또 그다음에 철새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이렇게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사람이 한정돼서 오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네. 그것은 환경단체에서도 그 요구사항이 있고 저희들 시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봐가지고 예약제를 지금 임시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정착이 되면은 순천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공감하시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이제 생태계 보호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는 것이 이제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수용력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너무 많은 탐방객들이 일시에 몰려들었을 때 그 자연 환경은 훼손되거나 파괴되기가 쉽습니다. 네. 순천만도 이런 위험에 있었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작년에 순천만을 찾았던 관광객 수가 약 200만, 작년이 약 160만입니다. 물론 AI라는 요소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예전에 비해서 관람객 수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하루에 최다 한 3만 5천 명이 들어오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시에 관람객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순천만 습지에 가해지는 그 위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예약제를 통해서 하루에 한 10,000명 이렇게 잡는 거는 매우 시의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예약이 지금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다만 이제 이런 사전 예약제는 순천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생태 교육 또는 생태 탐방 프로그램과 같이 이루어지면은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올해 하반기에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명칭을 순천만 자연습지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관장님?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순천만 정원이 있고 또 공원이라는 명칭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혼동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공원이라는 게 이제 또 이용이라는 측면하고도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이라는 명칭이 그 사실 순천만이 남사라 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순천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또 앞으로 이런 그 보존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순천만 정원 재개장과 함께 개통된 무인 궤도차 스카이큐브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에코트레스가 최근에 60% 인상된 가격 8,000원으로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보시는지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에서는 그 스카이큐브의 그 탑승률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 좀 듣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그 에코트랜스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는 에코트랜스에서 자기들 그 여러 가지 그 경영을 보니까 적자가 많다 해서 현실화가 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 회계 전문가라 할지 이렇게 의견을 좀 받아갖고 적정한 요금이 현실화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고 보고 서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예전에 5,000원짜리를 지금 현재는 8,000원으로 예. 다만 그 순천 시민에 대해서는 특별 할인율을 적용해서 6,000원으로 이렇게 해서 좀 합의를 하였습니다. 예. 그럼 지난해 적자 규모가 얼마나 발생한 건가요? 지금 한 40억에서 한 50억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예전에 보면은 뭐 이게 독소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순천만 이렇게 가는데 이제 PRT죠, PRT. 예. PRT 운행에 따른 이런 적자 부분을 보존해준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순천시하고 협약 과정에서 없어진 거죠. 그러죠. 그 중간에 협약을 당초 협약에는 그 있었는데요. 그 손실 보상 관계가 그 문제는 지금 이제 하여간 다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그 독소장이 없어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트랜스 쪽에서는 그 적자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가격 인상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 플러스
많은 이용객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 마케팅 전략도 같이 필요하지 않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순천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완책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보완책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그 에코트랜스가 요구한 것이요. 현실화에 앞서서 그 이용객, 그 탑승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랄지 특히 그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같은 것도 좀 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학관에서 그 순천만까지 가는 한 1.2km 구간을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이 갈대 열차가 지금 중지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 관람객을 위한 그 탑승객, 그러니까 관람객을 위해서는 1.2km 대해서는 다시 갈대 열차가 재운행돼야 할 것이고 특히 문학관에 내리신 분들이 이 장애인을 위한지 노인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시설이 경사도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강을 해줘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제 조건을 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갈대 열차는 지금 한 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완해서 임차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운영하도록 했고 아까는 경사도 문제는 바로 보강을 좀 하고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관람객의 편의와 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 견해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시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 이용 요금이 적은 게 좋겠죠. 어떻든 인상되는 것은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적자를 보존하는 방법이 꼭 이 요금을 올리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말씀하셨지만은 이용객 확보를 위한 에코트랜스 측의 마케팅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 탑승하고 적자가 얼마 되는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다니면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저 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기다리고만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적절하고 또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용객을 확보하고 그로부터서 적자의 보존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이런 그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발표를 하고 또 다시 시와 협의를 해서 가격을 이렇게 형성한다는 것은 소비자나 시민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온당치 못하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은 정말로 이러한 자료들은 시민들에게도 먼저 공개를 하고 같이 협의하는 게 또 옳다고도 봅니다. 일단 적극적인 마케팅 뭐 이런 방안들이 좀 선행되고 나서 나중에 가격 인상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1호 지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언제쯤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작년 12월 29일에 그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올해 1월 20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7월 21일 시행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시행되고 나면 8월 중에는 그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순천만 정원의 관리와 운영에도 약간의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오는 거죠?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었던 그 새로운 정원이라는 그 트렌드와 문화가 형성을 될 수 있는 가장 기폭제적인 것이 국가정원 1호 지정이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적인 또 중앙정부적인 그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관련 산업에 대해 있어서도 유치하는데 순천시가 유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냐. 아울러서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세계정원 리모델링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정원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기반 구축 사업뿐만 아니라 정원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과 지원과 협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예. 이렇게 6개월의 시행령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법령을 이렇게 개정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관계부처 간의 이제 협의는 1차 완료를 했고, 입법 예고를 3월 19일부터 해서 4월 29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 완료가 되면 그런 의견들을 다 모아서 규제개혁위원회 이제 규제심사와 법제처 이제 심사 이런 것들을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사안들이 이제 보완이 되고 또 순천에서 이제 필요로 한 사안이라든지 또 순천에서 주는 의견 이런 것들도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역민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은 순천만 정원이 국가 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수익금 등 일부가 국가 소유가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법률에서 일단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부터 벌써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운영과 관리를 그 해당 지자체인 이제 순천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이런 이제 논란의 그 여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반영을 해서 이런 그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순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순천만 정원이 국가 정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운영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잠시 전에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은 뭐 이런 화훼 연구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산림청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산림청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할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관련해서 예.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어떤 법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비해서 자문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들 직원을 지금 산림청에다 파견해 가지고 국가정원 지정에 맞추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훼연구소랄지 그 정원 박물관 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현재 지금 국립수목원과 그다음 한밭수목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꽃과 나무 상담소를 저희들이 맞춰서 5월 중에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그걸 설명을 드린다면은 식재 식물의 선택, 그다음에 식재 방법, 그다음에 식물 관리, 병해충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순천시에서도 발맞춰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네. 아울러서 그 향기 체험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순천만 정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특히 그 시민 정원사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장인들에는 그 광자를 개설해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 지금 저 정원 지원센터가 건립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국비에서 지금 받아갖고 산림청에 도움을 주셔갖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건립이 되면은 그 조경소랄지 그다음에 화이루 그다음에 전시 판매는 물론이고 정원 산업과 관련된 거 창업 그다음에 연구 기술 개발 이런 것을 그다음에 전문 인력 확충 이런 것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디자이너랄지 정원 가드너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부분들을 제외하고도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저는 이제 국장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 아직 정원 산업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못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정원 산업을 너무 나열식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한번 정원 산업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우선 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산업이. 그게 바로 이제 정원 식물, 화훼에서 조경수까지 이것들을 어떻게 생산해내고 또 규격화시켜서 내보낼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소재를 가지고서 디자인하는 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가든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가지고 가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면은 이제 이걸 시공하는 또 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원을 그렇죠. 실제로 만드는 건 가든 디자이너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공을 하고 나면은 이 정원이
사시사철 보기 좋도록 관리하는 가드너가 이제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가든 디자인하고 가드너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가드너들이 이때 필요한 것들이 정원의 용품, 여러 가지 부수적인 액세서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 비료, 말씀하셨지만 농약, 이런 그 병충해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인력 양성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이러한 산업들, 기초적인 산업들이 이루어져서 정원이 만들어지고 관리될 때 이 안에서 이제 정원 문화 산업이 일어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건 곧 전시 산업과 컨벤션 산업입니다. 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본다면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원 박람회장을 처음 만들 때 그 토지를 하드웨어라고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정원을 구상해서 넣을 거냐를 소프트웨어로 보고 당시 2년 전에 정원 박람회를 개장을 했는데요. 이제는 정원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이제 하드웨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정원 안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넣을 건가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시산업과 컨벤션 그리고 문화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체험과 전시와 힐링 이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오면서 맞물려 돌아갈 때 제대로 된 정원 산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이 집에 조그만 한평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사고 비료를 사고 화분을 사고 꽃 소재를 사야 되는데 사실 한 군데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빨리 좀 갖춰주는 것이 우선 조그만 정원 산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마이스 산업들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덧붙이실 말씀 없으실까요? 그 전체적인 것은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네. 이제 저희들은 행정이라는 갖고 있는 이 범위랄지 이런 영역이 또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크게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뭐 가드너, 그다음에 가든 디자이너,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 등등의 또 컨벤션 센터 뭐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다시 좀 정리할 부분이 있지 않냐고 보고 예. 전문가분들하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좀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뭐 국제적 생태 도시이자 정원 도시로서 학생 수학여행의 메카로 제2의 경주를 꿈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순천만 정원이 이미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또 국민적으로 상당한 명소가 정원 관광이 아주 명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네. 굉장히 그런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세계 정원이라든지 있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좀 이제 보완을 하고 또 이제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특히 이제 학생들이 좀 활동적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정적인 부분이 있는 이제 정원에 그런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나간읍성과 같은 이제 역사 문화 자원들하고 잘 이렇게 연결만 시킬 수 있다면은 굉장히 그 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2의 경주 뭐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네, 뭐 경주가 예. 역사 문화로 특화된 관광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또 뭐 요즘은 이제 문화도 많이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순천시가 생태 수도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순천만 정원이 분명히 수학여행지로서 생태 문화가 특화된 장소로 이용이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가끔 순천만 정원을 살펴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와서 그동안에 좀 억눌렸던 이런 뭐 공부나 또는 과외에 억눌렸던 것을 벗어나서 마음껏 숨 쉬고 기지개를 펴는 것을 보면은 우리 어른들이 그동안에 청소년들한테 뭐 좀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이 수학여행지로 충분합니다. 다만 방금 김용관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순천만 정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순천시의 여러 군데에 있는 역사 문화 자산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또 순천시와 더불어서 인근의 여수시, 광양시, 보성군, 구례군 다 같이 우리 전남 동부 지역의 관광 문화 자원과
연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전국적으로 홍보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홍보와 관련해서 이제 평상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순천시에서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국민적인 이제 관심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홍보라는 부분이 또 이제 계기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기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순천만 정원 그 국가정원 지정과 관련해서 이제 국가정원 선포식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 초경에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행사 또 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국민적인 그런 관심을 또 이렇게 계속 받고 또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16년부터는 경연제로 국제정원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뭐 어떤 축제인 거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순천만 국제정원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내년부터 해가지고 2년마다 경연제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일정은 지금 2016년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18일 정도 이렇게 좀 예정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예전에 했던 정원 박람회는 하드웨어를 채우는 방식이었다 하면은 이 정원 페스티벌은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정원을 리모델링 한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아까 말한 하드웨어적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페스티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내년부터 개최되는 예정하고 있는 우리 정원 페스티벌은 정원 도시에 대한 그 의지와 역량을 대내역으로 보여주고 또 그다음에 세계적인 작가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 순천이랄지 우리나라를 동북권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정원 디자인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기존에 있는 틀에서 움직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적에서 움직이지만은 진행은 정원 관련 그 국제 교류 행사랄지 그다음에 정원 산업 쇼케이스를 비롯해서 가든샵 등 판촉 행사 그다음에 체험 행사로 해서 뭐 힐링 꼬마 정원사랄지 그다음 맛있는 정원이랄지 그다음 생태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교수님들할지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더 의견을 좀 들어봐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처음 하는 행사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이 애들이 많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그 국제적인 그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정원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영국 첼시 플라워 쇼랄지, 그다음에 프랑스 쇼몽 그 가든 페스티벌이랄지, 그 네덜란드의 그 큐겐호프 튤립 축제랄지 이렇게 해서 이런 축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순천에서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페스티벌을 해가지고 같이 이런 문화를 서로 이렇게 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플라워쇼가 개최가 되고 국제정원 페스티벌이 이렇게 열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는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교수님? 많은 기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경연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차라리 매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일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연제로 하는 거는 뭐 타당하다고 보고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이미 우리가 성공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명성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국외에서도 이제는 찾아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가든 디자이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저로서는 마음 설레는 일이고요. 다만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그 국제정원 페스티벌이 숫자로 평가돼서는 안 되겠다. 관람객의 숫자로 평가되는 것보다는 이 행사를 할 때 순천 시민의 참여는 얼마나 담보가 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1년 동안 머물렀던 그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시에서는 매년 장미축제를 하는데요. 장미축제 퍼레이드를 위해서 그곳 시민들이 석 달을 준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소통하고 이해하고 서로 돕는
이러한 커뮤니티 문화가 이루어지듯이 우리는 이 국제정원 페스티벌이 국내외의 관람객을 모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순천 시민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많이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국제정원 페스티벌이 시민들의 일체감 형성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들과의 좀 더 국제적인 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 쌓아갈 수 있는 그 한 단초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국가정원으로 이제 지정되는 그때부터라도 특히 저희들이 이제 박람회 때 11개 국가하고 지금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국가정원을 지정하는, 국가적인 어떤 정원을 좀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11개 국가를 기폭으로 해가지고 만약 내년부터 이게 페스티벌이 개최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직접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 쇼몽에 지금 그 한국 정원을 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뉴질랜드 그 크라이스트 그 처치시하고도 이렇게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개 국가 플러스 앞으로 더 한다면은 많은 국가들이 같이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보고 있고요. 특히 그 국가 정원 1호의 지정에 맞추어서 아마 정원 문화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이게 발벗고 나선다면은 세계적인 국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조충호 순천시장은 민선 6기 첫 업무로 더 큰 순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선포하셨는데요. 친환경 도시를 기초로 해서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뭐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십니까? 도시재생은 사실 이제 우리 모든 도시에서 나타나는 원도심의 쇠퇴화에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 영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이걸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사업들을 각 도시에서 많이 지금 시행을 합니다. 다만 도시재생의 원래적 의미를 본다면은 이러한 새로운 산업이 옴으로 따라서 옛 구산업의 쇠퇴나 또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구도시, 원도심이 또 쇠퇴되는 것을 어떻게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또는 새로운 산업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 도심권을 부흥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천시도 아시다시피 원도심이 많이 지금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이럴 때 순천시에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면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우가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또 새로운 산업이 그 지역에 도입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때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도시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뭐 역세권 사업, 기타 등등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 순천시의 행정을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이렇게 도시 정원 문화가 활성화된 주목할 만한 해외 사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선진 각국에서는 이제 도시하고 정원을 이렇게 잘 그 연결시켜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을 모으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프랑스에 이제 이부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구도심이죠. 구도심에 그 벽화 이런 거를 장식하는 게 아니라 벽을 그 꽃과 나무 그리고 정원을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거의 매년 그 유럽의 아름다운 마을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그 활용도를 이렇게 계속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최근 주목해서 보고 있는 곳이 잠시 전에도 잠시 언급하셨지만은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면서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난 2월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직접 한번 다녀오셨거든요. 금방 사회자 말씀하신 그 도시는 뉴질랜드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근데 전체 면적의
도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정원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도시 내가 740개의 정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2011년도에 그 지역이 큰 지진 피해를 입어가지고요. 그 지진 피해에 의한 복구를 이 정원으로 하였거든요. 해서 지금 현재 세계적인 정원 도시가 되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관건은 그 지역에서 시민들 참여,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국제적인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형성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도 순천만 정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제자를 잡기 위해서는 시민과 그다음에 아까 말한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기름길이다 보고 그 도시에 대해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호 협력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 도시와 같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가 원래 이제 지진 피해를 입고 나서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정원으로 만들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원래 일부 이제 정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진이 2011년도에 큰 피해가 있어요. 특히 도시 내가 네네. 그 도시 내에 큰 건물에 대한 그 피해 지역을 그다음에 거기다 다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거기다 정원을 이렇게 형성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순천시도 2013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 도시재생은 이제 국토부에서 사업하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전국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공모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전국에 13개 도시가 그게 선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도시가 저희들 순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낙후라는 말보다는 세태화라고 이렇게 보신 것이 더 낫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이 세태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시 재생, 이렇게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문화와 역사와 그다음에 시민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도시가 재생될 수 있도록 하자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원도심 지역 중에서 일부 그 향동이랄지 중앙동 일원에서 그런 세태화 징후가 심해서 저희들이 선도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관련해서는 문제는 거기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을 재개발을 할지 복원이 아니고 그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그래서 뭐 문화,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경제 이런 것을 포함해서 다시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가 그 구도심의 랜드마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순천 부읍성 관광 자원화 사업에 현재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천 부읍성이 어떤 측면에서의 관광 자원화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 순천 부읍성에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부읍성은 순천 지명이 한 700년 되어 있거든. 순천 지명이라는 쓴 지가. 근데 순천 부읍성은 1430년대 조선 초기에 그것을 축조가 됐었습니다. 순천 부읍성 성이. 네. 그런데 그 성이 일제 강점기 때 완전히 훼손되고 그 흔적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한 600년 동안 이 성을 유지하다가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훼손이 되고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흔적이 지금 순천시 중앙 지역의 중심으로 지금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은 잊혀져 있고 우리가 몰랐던 역사를 다시 좀 정체성을 좀 갖기 위해서 그 문화를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관광 자원화 사업을 하자 해서 지금 랜드마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정 지역 안에서 그 랜드마크화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시민대학원 대학이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관련해서 이런 분들하고 자꾸 의견을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하면서 특히 일부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아까 말한 시민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그다음에 해외에 계시는 아주 뭐 어떤 부분이 되더라도 전문가가 되더라도 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 플러스 원도심의 순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를 이렇게 축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천 부읍성 관광 자원화 사업이 순천만이나 순천만 정원 뭐 이거하고는 약간 좀 이렇게 컨셉상으로는 그렇게 썩 어울려 보이지는 않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여기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일견 뭐 다른 사업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도시는 도심 지역과
교외 지역과 농촌 지역이 같이 어울려져서 발달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순천의 원도심 지역에 저도 뭐 순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만은 가보면 이렇게 특별하게 눈에 들어오는 건물이나 터가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서울의 남대문이랄지 수원의 화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 한가운데 예전 흔적만 남아있던 것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천만 정원과 순천만이 순천시의 외곽에 위치를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지만 여전히 먹을 장소나 잘 수 있는 장소는 그쪽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역시 도시권에가 들어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분들이 순천만 정원과 순천만을 구경하고 도시에 들어와서도 또 그것과 조금은 다르지만 어떤 볼거리와 느낄거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순천 부읍성의 관광 자원을 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도시 곳곳을 작은 정원으로 크라이스트처치 같이 조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도심과 그 다음에 순천만 정원과 순천만이 서로 네트워킹 되는 구조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것이 또 바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에코벨트의 완성이라고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역세권을 이렇게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생태하고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느냐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역세권을 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깐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은 도시재생 선도 사업 플러스 역세권, 경제 기반형 역세권 사업을 통해서 이 도시 전체, 이제 신도심도 조금 있으면 공동화 현상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해서 이 중간에 선도 사업, 도시재생 선도 사업 플러스 역세권 사업, 그다음에 아울러서 신도심의 공동화를 예방할 수 있는 신도심 도시재생 사업까지 이렇게 플러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자 말씀하신 생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생태 부분 아까 교수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 중간중간에는 항상 정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가 가미된 이런 어떤 도시 재생을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 또 성공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도시 재생 사업의 가장 핵심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참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 정원 조성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참여가 꼭 필요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행정에서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행정이 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동안에 그 행정 주도의 개발 사업 또는 어떤 사업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사회도 복잡해졌고요. 또 사회 계층과 구조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와 수준도 예전같이 일관되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됐죠. 또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늘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지만은 일반 주민들, 원래 그 지역에 또 살았던 주민들의 생각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느끼면서 좀 다른 점도 없잖아 있거든요.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좀 담보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천만 정원을 만들고 순천만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또 원도심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확장을 한다고 해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순천 시민, 동주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의 청취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그 사업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거버넌스로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문 지식과 시민 요구와 그리고 행정력을 얼마만큼 조화롭게 이루냐가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민 주도형의 도시 재생 사업. 그렇다면 국장님, 네. 지금 주민들은 현재 순천시에서 도시 재생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요 도시 재생 사업을 하기 전에
몇 군데를 좀 다녀봤어요.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봤더만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 시민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똑같은 의견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일 또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방점을 두고 정원박람회를 했던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자원봉사자랄지 시민 참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제대로 뼈저리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도시재생과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시민들이 첫 단추부터 지금도 여러 가지 뭐 도시재생 시민대학원 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민 기구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참여 기회를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행정에서는 뒤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재정 사업 같은 것을 이렇게 돈을 이렇게 확보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만 하지 앞에서 이끌고 결정하고 이런 것은 시민들이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 모여서 아까 교수님 거버넌스 체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들이 진행한 과정을 쭉 보면 상당히 효과가 좋고 하면서 중앙정부에서랄지 이런 데 봤을 때 참 순천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듣고 있거든요. 이것은 영역사에다 영역을 매겨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이 참여해서 같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설명도 하고 자기들끼리 토킹을 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만드는 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그 좋은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방향대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네, 순천시에서 이렇게 추진 중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역시도 도시재생 사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도시숲 조성이라든지 또 그 순천시 주변의 이제 녹지와 산림에 대한 관리, 또 순천만 정원을 통해서 도시 내 녹색 환경을 좀 확대하고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8년이면은 앞으로 순천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장곤 국장님부터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정원의 도시로 안정적 발전을 할 것이지 않냐. 네.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합심하고 그다음에 서로 협동하는 체계가 구성될 것이지 않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두 군데 축에서 같이 상승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고요. 이런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발전을 통해서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준성 교수님에게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우리 순천은 예로부터 소강남이라고 불리울 만큼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중앙 중심적인, 서울 중심적인 발전에 따라서 순천이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렇게 전락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순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생태도시로 발전을 할 때 쾌적한 삶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봅니다. 네. MBC 토론시사데스크 순천만 정원이 일궈낸 성과와 국가정원 지정을 앞두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는 시간 오늘 가져봤는데요. 국제정원 박람회를 시작으로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이루는 정원의 도시 순천의 도전이 지역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MBC 토론시사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